놀라운 쓰나미는 전자제품 도매상에서 점원으로 힘들게 일하지만 주인 영감의 격려에 힘입어 야학도 꿈꾸는 소년이다. 어느 바람 부는 날 배달 심부름을 갔다가 세워둔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옆에 차에 흠집을 냈다고 차 주인인 신사로부터 변상을 요구받게 된다.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계속 가라, 꼼짝 말고. 쓰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은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아니 이놈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쓰나미는 도시 짐작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 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너 엄마 꼼짝 말고 있어.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하려야 할 수 있을 처지가 아니다. 꼼짝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쓰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쥐어 있었다. 엄마, 내 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이런 고급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리긴. 그러게 내 차 안에 흠이 안 새기고 배기겠냐? 내 차는 인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란 말이야 인마. 알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럼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상체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일은 컸다 임마. 7만 살짝 긁혀서도 또 모르겠는데 여 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까 일은 컸어.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두라는 듯이 쓰나미의 얼굴을 차에다 바싹 밀어붙였다. 쓰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꼭 오늘 재소음 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그러나 제 얼굴도 차체의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느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쓰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어 운다. 울긴 짜식. 할 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소음 붙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000원만 내. 쓰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쓰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쓰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저기 용기가 났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아니 이만큼 하면 됐지. 어떻게 돼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쓰나미는 주머니에 든 10,000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심사하냐? 요거 악질 녀석 같은 이라고.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에 대봤자 공연히 시간만 낭비니 그 자네 자물쇠 하나만 마련해주게. 이 녀석 자전거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쓰나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 놈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쓰나미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럼 열쇠 내줄 테니. 하고는 쓰나미를 힐끗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쓰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쓰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쓰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토끼라 토끼여, 그까짓 거 갖고 토끼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쓰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목소리가 나섰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쓰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도망가라. 그래 도망가.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 응? 쓰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쓰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이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빛이 그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쓰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임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했다. 임마 무슨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쓰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쓰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임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아 잘했다 잘했어. 만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이네. 제법이요.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팬츠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쓰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내 놈 오늘 운 텄다. 그러고는 쓰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툼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쓰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례 그렇게 했고 쓰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트기는커녕 재수 옴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쓰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아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쓰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쓰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임 영감님까지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쓰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기 뜰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쓰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쓰나미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쓰나미의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보람도 없이 집에서 빈들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집을 나갔었다. 편지 한 장, 하다못해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노쇠하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위어서 수남이랑 동생들이랑을 들볶았다. 들볶는 푸념 속에서 무정한 장남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가 곁들여 있는 것을 수남이는 느낄 수 있었다. 수남이는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져 웃덩거리만 남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조금만 참아. 큰 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랑 다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한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수남이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순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남이가 형을 본 것은 읍내의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남이는 몸서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란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젖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남이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남이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알았자?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남이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일까?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텄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낭독을 원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